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의 삼재와 계절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장명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명의 삼재란 무엇이냐? 삼재라는 것은 이제 본래의 삼재가 말하자면 천지인은 하나다라는 거죠. 천지인은 하나다,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하나인 것입니다. 즉 봄과 여름과 가을이 있다라고 하면 가을이 다음에 만들어낸 계절이 겨울이죠. 그럼 요 사계절이 이어져서 하나가 돼서 1년이 된다, 이 얘기와도 같은 얘기입니다. 만법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하나가 대상과 함께 함을 할 때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참 천국과 극락의 세계를 원하죠. 그런데요, 천국이나 극락이나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천상에 살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나 올바름으로 남에게 부드럽고 유아하게고 남의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과 천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남의 거를 욕심내고 남을 헐뜯고 또 투기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는 그 누가 뭐 지옥을 만들어 줬나요?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상과 하, 위와 아래를 포함한 중간까지도 싸그리 잡아서 위아래가 섞여 있는 자체를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름도 무엇을 원해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니고 있지 않는 기운, 태어날 때의 선천수의 기운이 오행의 수에서 몰려있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때때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의 오행의 기운을 빌려와서 이름에서 부르는 말로써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만물은 그래서 기의 덩어리입니다. 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을 비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차 있어요? 공기가 차 있어요. 빈 기운. 빌공자 기운 기자, 기운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한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느냐? 기운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기운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 기운을 우리가 제일 먼저 얻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음식. 예. 그래서 참 어떤 거는 기가 좋아서 좀 힘이 좋아진다, 이런저런 해서 음식들 마다마다의 어떤 기운들이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먹는 음식만 가지고는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돼요. 뭔가가 요만큼 모자란 거죠? 요만큼 모자란 요것을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해 나가는 이 공간 속에서 들어 마시고 내뱉는 여기에서 보충하는 거죠. 요만큼 모자란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물로서 사람의 건강을 99%를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1%가 없으면 100%가 안 되니까. 예.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기운을 차리고 또 생활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100%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빈 공간의 기운을 빌어오는 거죠. 그러면 성명을 잘 짓자고 하는 것도 어때요? 태어나면서 뭔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기운이나 또 모자란 기운이나 완벽하게 오행을 지니고 나온 사람이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기운을 빌려오고자 우리가 말하는 발음의 오행에서 즉 하면 아의 고유의 오행이 있고 우하면 우의 오행의 기운이 있듯이 그것에서 빌려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명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좋아, 이 이름이 나빠, 이것은 아닙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동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이름이 동수라고 하는 이름이 김씨에게는 어울릴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김씨에게는 어울릴지 모르나 이씨에게는 조금 그렇다. 그럼 최씨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안 좋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단지 예를 들으는 겁니다. 그러면 성씨가 한둘이에요? 오행상으로 따지면 오행 5가지로 분류되는 오행이 성씨들이 있을 텐데 동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김씨만 있겠어요? 이씨만 있겠어요? 최씨도 있고 유씨도 있고 문씨도 있고 민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많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동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선천의 예를 들어서 기운, 선천의 기. 그럼 성명은 후천의 기인데 이것이 부합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씨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은 편리함에 의해서 발음하기 좋거나 우리 옛글 한문 중심이 아니라 한글 중심으로 이름이 또 나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때의 유행입니다. 때의 유행. 예, 때가 되지 않고서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선천의 수이든 후천에서 이름의 길을 빌려오는 것이든 이것조차도 또 유행 따라가는 거죠. 학문이라고 해서 말뚝박수 딱 하나 더하기 하늘은 둘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것이요. 지금은 우주로 사람들이 나가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달라진다고 해서 이게 좋습니까? 저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때때의 유행 따라서 복고로 흘러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이 지닌
삼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즉 봄은 봄의 일을 하고 여름은 여름의 일을 하고 가을은 가을의 일을 하듯이 이름도 이름 석자가 주는 그 의미와 뜻은 항상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천의 그 기운, 내가 태어날 때의 기운이 모자란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은 좀 덜어내고 모자란 것 조금 보태는 오행으로 해서 이름을 짓는 게 원칙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름에는 이제 이 전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김동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생의 봄이죠. 봄. 인생의 봄이. 요건 우리가 이제 인생의 20살까지 얘기를 하고 동자가 일을 일하는 것은 21살부터 42살까지를 일을 하는 거죠. 숫자가 일하는 것은 이제 43세부터 66세까지가 일을 하는데 이 글자들 때때의 마다마다가 뭘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죠. 그런데 이 묘한 것은 한문이 뜻글이다 보니까 동수할 때는 동자와 숫자로만 두 글자가 얘기되지만 한문의 다양성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제 성씨나 변함은 없겠지만 동자가 동력동자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을 동자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한문을 골라 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쓸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아이동자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움직일 동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 마다마다가 또 오행이 다 달라요. 요 마다마다가. 마다마다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고을동자 같은 경우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오행이 다 달라요. 오행이.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발음상의 오행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또 글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원, 무슨 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많은 또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뭐 제일 앞에 우리가 물 숫자가 있죠. 물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숫자. 요거 실제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머리 숫자도 있죠. 대가리란 얘기죠. 우두머리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지킨다 할 때 지키 숫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셈 숫자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셈수. 수학할 때 셈수. 이와 마찬가지로 마다마다의 글자마다가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오행들이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죠. 숫자는 또 빼어날 숫자도 또 많이 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때의 계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글자가 유리하겠느냐, 이거를 놓고 이제 수를 찾아내는 거죠. 묘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 결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자가 일하는 것은 내 부모의 궁입니다. 부모의 궁이란, 부모의 자리란 내 부모가 내가 20에서 40살 갈 정도까지는 내 부모가 살아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관여해주는 시기란 얘기죠. 그러면 40이 넘어가서 43살에서 이제 내가 60으로 가는 가을의 계절에는 이름이 자의 그 계절은 가을인데 그것은 본인의 자리입니다. 본인의. 물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가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봄과 여름에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내 이름자의 오행이 품고 있는 것을 달고서 내가 이제 생활 전선에 직접 뛰어들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 만물은 계절이 있습니다. 때때의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이 다시 오겠어요? 안 오죠? 아니, 내가 엊그제가 이제 봄이 지나서 이제는 여름을 지나가서 점점 여름이 깊어가는데 봄의 계절을 그리워한다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그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쉽게 불러지는 이름이고 남들에게 쉽게 알려지는 이름이겠지만 이름 석자 지니고 이거 제대로 그 뜻을 풀어서 만든 이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새삼스럽게 아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명의 삼재라는 것은 천지인이 하나다. 하나가 계절과 어떤 일을 하느냐, 때때의 계절과 항상 함께 하는데 그 계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느냐, 이길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이거 아주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글자마다가 지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숫자에서도 빼어날 숫자를 써야 될 사람이 물 숫자를 쓴다? 그러면 벌써 말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여기는 지킬 숫자를 예를 들어 써야 될 사람이 머리 숫자를 쓴다면은 또 달라질 겁니다. 왜? 뜻이 다르니까. 이만큼 한문에는 다양한 뜻의 글들이 많은데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하여간 세상은 때때의 계절이 만들어갑니다. 때의 계절이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계절에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온당히 잘 알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때를 알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너 나 할 것이 똑같아요. 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기에서 다 출발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져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뭐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참 남들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이 되겠죠? 내가 배고프고 못 살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봐요? 우선 내가 살아야죠. 그것은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은 정직하잖아요. 얼굴이 똑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옆으로 찌그러진 사람도 왜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뉘어서 보니까 세상이 옆으로 삐뚤어진 게 보이겠죠. 똑바로 서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세상이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거울처럼 세상은 투명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아까 성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라는 그 걸출한 임금님이 계셔서 하나만 우리의 그를 창제하셔서 우리들이 이나마라도 후손들이 참 소통에 용이하고 참 문맹률도 많이 이제 떨어진 나라가 안 됐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누가 그 세종대왕 한글 만든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최만리 같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도 하여간 어쨌거나 좀 한글을 창제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막, 응? 그 백성들 위해서 하셨다는 뜻은 우리 국민들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세종대왕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대단한 왕이다, 성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간판을 또 내려야 되는 때가 있었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내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본 놈들이 나 명나라 쳐들어갈 테니까 길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선조대왕이 그 한양성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저 의주까지 이제 도망쳐 가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나라의 밖으로 가면 이제 그 나라 간판 내린 겁니다. 왕이 주지않은 나라에서, 왕권이 국가의 나라에서 왕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그 나라는 이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왕이 지켰습니까? 왕족들이 지켰습니까? 아니면 참 그 잘났다는 양반네들이 지켰습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민초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 세우고 지킨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상민들, 양반들 상위 5%, 일반 주민들, 일반인들이죠. 예, 한 25%, 나머지 60%는 전부 다 노예입니다. 노예. 상놈들 노예였어요. 노예. 나라 구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노예. 종놈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 20명 장사꾼들, 응? 중인들이 있었고, 예. 그 나라 구조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못 배우고 헐벗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병잘, 권율장군, 뭐 곽제장군, 뭐 이렇게 그 의병들 누구예요? 노비 출신들이 노비 출신들. 대다수가 다. 양반 놈들은 다 산속으로 가 숨어버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얼마 전에 오래됐죠. 네, 오래전 얘기입니다. 방송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우리 근세의 역사에서 영웅이 누굽니까? 라는 어떤 그 대화들이 오가더라고요. 방송을 뉴스 봤죠? 네.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참그 방송에 나오는 그 신동엽 씨가 질문을 받았어요. 네. 신동엽 씨가. 그러니까 이제 신동엽 씨가 머뭇거리지 않고 김구 선생과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잠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사이에 사회자가 이제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마이크를 가져가서 신동엽 씨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영웅에 대한 얘기를 그날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또 인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 근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100년 정도, 즉 3세대의 역사에서 영웅을 얘기를 말하자면 김구호 선생님과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누군가가 있는데 생각을 하다가 신동엽 씨가 이제 그 말을 머뭇거리니까 사회자가 이제 다른 연예인에게 마이크를 옮겨서 그날 방송을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야, 과연 신동엽 씨가 김구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누구입니다? 아니면 또 누구입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오는 이름에 누구인지 이게 이제 궁금함이 이제 생기죠.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과연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땅을 일군 영웅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자면 그, 나라라고 하는 참,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 빈 껍데기만 짊어지고 중국 땅을 갖다 수천리를 갖다 이제 돌면서 나라 이름 하나 지켜내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의인과 열사들을 만들어내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본 군부가 이제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하면 이제 얻어맞고는 아이고 이래서는 우리 참 일본 쪽발이들 말하자면 백성들 이거 다 죽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참 일본 천황이라는 놈이 이제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본이 항복에 기뻐했는데 김구 선생님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던. 그것은 하늘이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우리들의 군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 땅을 찾는 데에 참전했을 텐데, 우리의 주권을 없는 이 군인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머리를 두니까 통곡을 하신 거죠. 김구 선생님의 염려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라 꼴이.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광복군을 이제 조직하시고 군사 훈련을 시키던 중이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정말 이만큼만 며칠, 얼마 아니면 한두 달만 더 가면 우리 군대가 이제 정말, 광복군의 이름으로 참 이 땅에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권이. 군인이 없는 나라가,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래, 결국에는 열강들이 어떤 그 참,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잘라지게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임시상해 정부를 미 군정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 개인 자격으로, 예, 개인 자격으로 이제 조국 땅을 밟게 되고, 광복한 정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민족이다. 남한과 북한으로 어디 잘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좌익의 공산 세력, 김일성의 그 세력에 말하자면 북한을 완전히 순식간에 장악을 해가지고 아주 딱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신탁 통치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국민적 통합을 이뤄야 되는 마당에서 남한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 이제 하여간 김일성이 이제 남북 그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남한의 대표로 북한에 간다고 하는데 남한 정치인들 한 사람도 가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네. 김구 선생님만 다녀오시죠. 물론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살아서도 죽어서도 진정한 통일을 이루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38선을 베고서라도 죽겠다고 하는 그 비장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참 때의 영웅입니다. 때의 영웅.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지금의 그 나라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온 국민이 정신을 받드는 지주가 아닙니까? 지주, 기둥. 예. 시간상 또 다음으로 이어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인의식으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레벌레하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온건한 정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